이거 예시로 1500인데 2000까지 올렸더니 토크가 굉장히 높네요. 그럼 여기서 쓰는 게 사실 엔진 효율을 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1500만 가지고 충분히 주행 가능한데 2000까지 굳이 왜 올려?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충전을 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덕입니다. 오늘 교육을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저희 라인업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캠리 있고, 라브4 있고, 프리우스, 수프라, 프라임, 시에나, 아발론, 86.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91%가 다 하이브리드가 팔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렉서스는 뭐 세단이 LS, ES, IS, 그 다음에 해치백이 CT가 있고, SUV는 RX, NX, UX 이렇게 있고요. 네, 쿠페가 LC, RC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 때 렉서스 전체 판매량의 98%가 하이브리드. 그만큼 이제 고객분들께서 토요타하고 렉서스 하면 하이브리드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와 같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개발된 배경을 보면요. 프리우스가 처음 개발 모델인데 그 당시 시점에 환경 문제가 그때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연비에서 2배의 연비가 되는 차량을 만들라라는 지시가 토요타에서 내렸어요. 하라면 해야죠. 아예 파워트레인 자체를 달리 생각을 해보자. 그럼 모터하고 한번 결합을 해보는 건 어떨까? 네, 모터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그냥 전기 공급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멀티 테스터라고 해가지고 전기가 얼만큼 나오는지 그거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반대로 이 모터를 밖에서 돌려주게 되면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럼 모터는 약간 특성 자체가 저속에서 힘이 되게 세요. 근데 알다시피 엔진은 속도가 올라가야지 힘이 세지잖아요. 오, 이거 대박이다. 저속에서 힘 세니까 저속에서는 모터 쓰고, 근데 얘는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면 자동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전기를 충전하고서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좀 올라가면 그때서 또 엔진을 쓰는 거죠. 오, 이거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프리우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로 따지자면 얼마만큼 엔진이 빠르냐,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냐, 이걸 나타내는 게 출력 개념이 되는 거고, 토크는 말 그대로 힘 개념이 되는 거죠. 출력을 나타내는 거는 토크 곱하기 R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는 처음 딱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토크가 가장 높습니다. 토크가 높으니까 그만큼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가솔린 차들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이유가 왜냐? 그때가 토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모터는 처음 돌아가기 시작할 때 토크가 높았다가 점점 떨어져요. 헤르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적인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엔진은 처음에 토크가 낮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그때 토크가 높고 다시 토크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흡입 효율이 떨어지고요. 고속에서는 마찰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속에서는 모터를 쓰고 토크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엔진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할 때를 보면요. 처음 출발할 때는 엔진 작동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시면 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계기판에 보면 SOC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얼마만큼 차이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낮거나 아니면 처음 시동을 딱 걸 때는 얘도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엔진을 예열을 시킵니다. 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처음 초기 출발 때는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왜? 모터가 힘이 좋으니까. 모터는 점점점 힘이 떨어지는데 엔진 힘이 딱 좋다? 그러면 엔진을 써야죠. 그때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힘이 부족하니까 저 배터리에 있는 힘까지 끌어야지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죠. 그때는 배터리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다음 감속을 하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딱 페달을 떼는 순간부터 계기판에 이 셀이 차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죠. 혹시 회생제동의 개념 혹시 알고 계세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 패드가 되게 안 달아요. 진짜 안 달아요. 브레이크 패드를 보면은 10만 돼도 쌩쌩한 차들이 많아요. 보통 보면 우리 4만 킬로만 되면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5만 정도 타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브레이크 힘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설령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안 잡고서 어떻게 작동하냐? 네, 정기적인 힘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끔 하는 거죠. 그 작동하는 와중에 전기가 충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생 제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휠을 작동시키고요. 휠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전기를 충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휠을 작동시키고요. 자, 다시 한번 충전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충전하니까 휠이 돌아가던 게 싹 서버리죠. 정기적으로 멈추는 거죠. 근데 얘는 충전이니까 브레이크 패드 물론 잡긴 잡죠. 근데 이거는 일부, 나머지는 충전을 해서 다시 회수해서 쓰니까 그래서 회생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 보면은 이쪽이 발전기, 이쪽이 모터 개념이 되어 있고요. FBI, FBI. F는 힘, B는 자기장, I는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하고 전류 방향을 맞추면 F, 힘은 반대 방향.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모터가 되지만 반대로 충전을 하게 되면 돌아가고 있던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일부만 쓰더라도 차가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렬형이 있고 병렬형이 있고 직병렬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직렬형은 뭐냐? 엔진이 있으면 엔진이 차를 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엔진이 차를 안 굴려요. 네, 전기 만드는 데 갖다 씁니다. 전기. 엔진이 있고 발전기에 연결되죠. 발전기에 연결돼서 모터로 공급해서 차를 굴려줍니다. 엔진이 직접적으로 차를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터가 굉장히 좀 커야 되겠죠.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쓰는 이유는 엔진은 항상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작동을 시키는 거죠. 토크가 좋은 때만 쫙 작동시키니까 얘는 언제 달리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것처럼 저속에서도 고속도로, 고속에서도 고속도로 이렇게 되니까 연비가 좋을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병렬식은 뭐냐면요. 내가 필요하면 모터만 가지고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속에서는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엔진이 작동하는 거죠. 엔진만 가지고 주행을 합니다. 그러다 필요하면 엔진 플러스 모터가 같이 결합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갖다 쓸 수 있고 얘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병렬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토요타는 직렬도 아니고요. 병렬도 아니고요. 네, 직병렬을 씁니다. 직병렬. 저속에서는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해요. 그러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모터는 점점 힘이 떨어지고 그때는 엔진 힘이 좋아지는 거죠. 엔진이 오롯이 다 차 굴린 데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차를 굴린 데 쓰고 일부는 무조건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력에 쓰는데 얘는 충전도 같이 해요. 그래서 직병렬. 그럼 왜 굳이 저렇게 어렵게 썼을까? 네, 이런 식으로 보통 토크가 나오고 처음에 토크가 높다가 점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가 높아요. 보통 그래서 2000에서 3000대가 연비가 가장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 비교를 해보면 얘보다 얘가 높으니까 얘를 쓰는 게 맞죠. 이 정도만 가지고도 차를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RPM을 조금만 더 올리면 그냥 이거 예시로 1500인데 2000까지 올렸더니 토크가 굉장히 높네요. 그럼 여기서 쓰는 게 사실 엔진 효율을 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1500만 가지고 충분히 주행 가능한데 2000까지 굳이 왜 올려?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을 효율 좋은 영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직병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PM이 좀 높습니다. 평상시에도 한 1100, 1200 정도가 나오고 일단 주행하다가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1600, 1700 RPM 정도 올라가서 작동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돌아갈 때 무조건 충전하는 건 이거는 직렬의 특성이고 모터 따로, 엔진도 따로 작동하는 병렬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직병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가 뒤쪽에 달려있고 고전압 배선이 쭉 와서 여기 인버터라는 데로 들어가요. 저 인버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콘센트 보면 220V의 교류잖아요. 근데 220V 교류를 노트북에 충전하면 노트북이 터져버립니다. 배터리 충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류예요. 쓰는 전압 자체가 높지가 않죠. 그 전압을 충전하면 얘는 100% 터져요. 거기에 맞춰서 변압이나 AC를 DC로 바꿔주고 그 변압, 트랜스포머, 그런 도란스가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버터 개념이 되고요. 이런 배터리는 전부 다 직류잖아요. 직류를 가지고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모터를 작동시키는 전원은 교류를 만들어줘요. 삼성 교류. 그거로 해주는 게 바로 저 인버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웬만한 전기차든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차든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엔진이고요. 인버터 밑에 변속기가 달려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차가 더 무겁잖아 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 모터 자체가 그냥 변속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변속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안에는 이제 MG1하고 MG2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 녀석이 MG1, 이 녀석이 MG2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자가 의미하는 거는 모터, G는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모터 역할하고 제너레이터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M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가 엔진 돌아가면 얘가 무조건 돌아가요. 그래서 무조건 충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엔진 돌아가면. 그리고 얘가 실제적으로 딱 봐도 두께가 두껍죠. 주행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변속기. 뭐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안에 딱 열어보면 저게 끝입니다. 근데 안에 그리고 여기 기어 하나 달려있고요. 안에가 그냥 모터 2개하고 기어 하나밖에 없어요. 모터 토크는 이렇게 나오고요. 모터 출력은 여기까지가 지금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고 그 시점, 요 RPM 가령해서 얘가 1500이면 1500rpm대에서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모터는 토크도 중요하고요. 출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력은 토크 곱하기 RP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크는 높은데 출력이 낮으면 맥스 토크 나오는 게 이렇게 짧아요. 최대 토크가 끝나는 시점에서 가장 큰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이 낮다는 의미는 토크 곱하기 출력이니까 이 구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토크는 높은데 출력이 떨어지더라 가다가 엔진 들어가고 가다가 엔진 들어가고 엔진 개입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터의 토크도 중요하지만 출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출력이 높으면 그만큼 맥스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모터 성능을 비교를 하실 때 출력도 같이 보시면 출력이 높은 차들은 맥스 토크가 쭉 나오니까 그만큼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를 보시면 시내에서 21이 나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복합 연비는 20.9인데 시내 구간이 21.4.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만큼 모터 토크가 높고 맥스 토크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에는 이 기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이질감을 얻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모터만 가지고 주행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엔진이 작동을 해요. 충격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왔는데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 바깥쪽이 차 바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엔진, 그리고 이 빨간색이 이 발전기예요. 이게 막 돌아요. 차가 돌아가는 거죠. 막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엔진 작동해도 얘는 충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막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흘려주고 있다가 그때 충전하기 시작하면 그때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게끔 돼요. 모터 작동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확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충격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배터리가 보통 트렁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보통 2열 시트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1.2V짜리 이거는 그 니켈 수소 배터리가 그렇고 리튬이온 같은 게 3.6V 개념이 되거든요. 이 1.5V를 두 개 연결하면 3V, 4.5V, 6V 이렇게 되죠. 직렬로 쫙쫙쫙쫙쫙쫙 연결하면 200V, 300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면은 SOC라는 용어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SOC는 스테이트 오브 차지의 약자가 되겠고요. 배터리,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게 바로 SOC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60%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은 보통 저희가 셀이 8개가 있는데 셀이 하나도 없을 때가 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 아니고 보통 30%, 8개가 다 차 있는 경우 100%가 아니고 70%에서 7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으로 계속 충방전을 반복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과충전, 너무 방전 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에 아주 직격타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맞추게끔 되어 있고 그거를 저희가 맞출 필요 없이 알아서 맞추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도 보면 그 차량에 맞춰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우스는 약간 컴팩트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출력을 출력을 높여가지고 오랫동안 최대 토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RX 같은 경우, 라브4 이런 차량들은 그 모터가 하나, 둘, 그리고 뒷바퀴까지 해서 총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2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2포. 우리가 일반적인 4륜 구동은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뒷바퀴하고 앞바퀴 동시에 굴리려면 그 연결 장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없죠. 이게 동력을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뒤에도 별도의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필요한 경우는 바로 굴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으니까 공간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보통 그 4륜차들 타게 되면 연비가 보통 한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감수하고도 이 4륜을 타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라브4 하이브리드 2륜하고 4륜 비교를 해보면 0.2kg 정도 차이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요? 4륜이 들어가는데 뒤에도 모터가 하나 별도 더 들어가니까 그만큼 회생제동, 그리고 감속할 때 충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 동력을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반대로 회수하는 기능도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으니까 연비 차이가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체는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결합된 형태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변속기를 달게 되면 원래는 100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던 게 힘이 더 필요할 때는 토크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속도가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출력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고, 저속부터 고속까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스테이지가 들어간 LS/LC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량들의 주행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변속되는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기술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수소차에 어떻게 보면 근본되는 기술이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려면 여기에다가 별도 충전 포트 만들어 놓고 배터리 용량을 더 키우면 그게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가려면 엔진과 연료 탱크를 빼요. 그리고 모터 용량 키우고 배터리를 키우면 전기차의 개념이 되는 거죠. 수소차는 엔진을 없애고 수소 탱크 넣고 퓨얼 셀 스택이라고 해서 수소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주는 녀석을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바로 엔진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이 부분만 추정이 된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차는 이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리우스 자체가 1997년도에 개발돼서 현재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고객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또한 스트롱 하이브리드 개념이다 보니까 주행하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효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한 모터가 2개고 그중에 용량이 굉장히 큰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모터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속도, 거리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베네핏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는 전기차가 좀 많이 대세인 상태잖아요. 생애 주기의 CO2 관점에서도 보지 않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기차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도 CO2를 적게 배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배터리 제작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CO2를 배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형태다 보니까 이 배터리 하나, 굉장히 좀 큰 사이즈의 배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CO2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잘게 쪼개서 지금 현재 있는 내연기관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높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정받은 교보제는 시에나 하이브리드고요.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로 오르막길을 연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차로 와인딩 해보는 게 전 태어나서 처음인데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 차가 정말 크잖아요. 길이가 5.2m가 넘고 무게도 2.1톤이 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울임이 크지가 않습니다. 시에나가 4세대로 넘어오면서 되게 저중심 플랫폼인 TNGA 플랫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무게중심이 낮은데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1열 시트랑 2열 시트 바닥 아래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더해지면서 무게중심이 결국 밑으로 쫙 깔릴 수밖에 없죠. 그 덕분에 이렇게 급한 코너가 많은 데에서도 운전자가 딱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 정도로 기울임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보면 이런 부분에서 토요타의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토요타 직병렬식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동시에 이 앞바퀴에 힘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직렬식보다는 이질감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이런 길에서도 스트레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타고 있는 시에나 전륜구동의 최고 출력은 246마력입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을 합산한 최고 출력인데요. 캠리 하이브리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대신에 35마력 정도 높은데 이 직결감이 좋다는 거 외에도 와인딩을 하다 보면 가속 페달을 계속 깊게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평소보다 연비도 떨어지게 되고 기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엔진 구동력을 보조해주는, 힘을 더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깊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모터 하나는 계속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는 미니밴이 복합 연비 14.5km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관성으로 내려갈 때는 엔진을 완전히 꺼버리고 모터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지금 들리시나요? 완전 전기차처럼 소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 소리 살짝 들어오고 뭐 타이어 구르는 소리 조금 들어오고 그 정도가 답니다. 이 차 휠베이스가 3m가 넘거든요. 3060mm인데 은근히 뒤가 따라오는 느낌이 그렇게 막 느긋하거나 너무 못 따라온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운전대를 돌렸을 때 차 전체가 한꺼번에 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미니밴에서 운동 성능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데 토요타가 특이하게 지금 타고 있는 시에나도 그렇고 그리고 렉서스의 ES 같은 차들도 WC-본 서스펜션을 좀 즐겨 쓰는 편이거든요. 승차감도 챙길 수 있고 또 뒷바퀴 운동 성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밴처럼 일상 주행에 좀 더 특화된 차들도 충분히 재밌게 운전할 만한 그런 차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아카데미를 듣고 나서 다시 이 2열에 타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숙성인 것 같아요. 굳이 그걸 빼더라도 지금 고속 주행에서 정속 주행 상태에서 하부 소음이나 풍절음이 되게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을 꺼버렸을 때 전기 모터로만 움직이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전기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바닥 소음도 적고 풍절음도 크지 않은데 엔진 소음까지 사라지니까 이 귀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열 시트는 보통 뒤로 눕혀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귀가 뒷바퀴랑 가까워지면서 바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오늘 하이브리드 아카데미에서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꽤 기초적인 얘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